안녕하세요. 지키는 주식 지식TV입니다. 오늘 우양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죠. 오늘 그래서 우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올리기 시작한 게 11월 23일부터 올린 것 같은데 11월 25일 종목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양 가정 간편식을 만드는 회사고 풀무원 CJ 제당 쪽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공장을 증설을 완료했고 이 작업 특성상 대기업이 진출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해외 수출 연간 100억 정도 하고 있고 비중의 10%를 넘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될 때 풀무원 제일제당으로 이제 브랜드로 나가기 때문에 판매가 지금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증설되면 현재 500억 캐파에서 1200억 캐파로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크게 향상될 거고 그 근거가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되는 캐파를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품은 풀먼으로 20%, CJ 제일제당으로 20%, 핫도그 치즈볼 등이 있고 스타벅스, 이데아 등의 음료 또는 음료 프레, 냉동 과일 등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향상되고 있고 가정 간편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스타벅스 매출도 비중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꽤 많은 신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11월 25일 날 샀을 때는 마이너스 8.1% 정도 하락했었는데 그때 공포는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알면은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식들 담아가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100주, 200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좋은 이제 수익을 가져다 줬죠. 이익 실현도 꽤 여러 번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12월 16일 급등을 했죠. 아무래도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가정 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급등을 지속할 수 있는 호재인가에 대해서는 반문이 듭니다. 그럴 수 있을까?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의 출발은 현금 흐름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얼만큼 벌어오고 있는지, 돈은 지금 벌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2020년 그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성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3분기까지의 영업 흐름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성장을 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투자 활동은 꾸준히 잘 되고 있고 재무 활동에서는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어느 회사든지 유보율이 좋은 회사들을 보고 투자할 때 심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가 돈은 많이 지금 벌고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유보를 보면은 그러면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우양 이제 USB 증권에서 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호재에 비해서 너무 급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매물대 아래로 그 가격이 형성되겠다 싶었는데 어찌됐든 이 매물대를 뚫고 매물대 위에서 가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고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매물대를 계속 부딪히면서 이 그 가격대가 꺾인다면 그때는
추가 하락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에서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용을 써가면서 달려들 지금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를 살펴보면 오늘 우양의 투자 주체 일반적으로 개인이 많이 샀죠. 개인이 많이 샀고 기타 법인이 좀 많이 판 거, 요게 좀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든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신중하게 과연 이 급등에 대한 호재가 뒷받침될 만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뉴스에 대한 신뢰성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거래량은 얼마나 될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저도 아직까지 우양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우양을 계속 보유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양을 팔 것인지, 요거를 흐름을 보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양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선 아래로 지금 곤두박질 치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만큼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락에는 어느 정도 저항선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급등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이 한독이죠. 한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5일 이평선 위에서 가격이 머물러 있고 실제로 거래량만 뒷받침된다면 이 그 저항선은 언제든지 뚫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넘어가면 좋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뷰웍스 마찬가지로 뷰웍스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뷰웍스 같은 경우도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여러 지금 부분에서 많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언제 관심을 받는지 그게 저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신용 들어오셨던 분들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이런 구간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가격대가 5일 이평선에서 만날 것 같고, 5일 이평선 위로 가격대가 형성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좋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제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령제약도 이렇게 주가가 5일 이평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도 이 매물대를 뚫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뚫지는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매물대를 뚫으려는 시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시도가 좌절되면 그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흐름을 보되 사실은 보령제약 같은 경우 연말까지는 무상증자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도전하는 흐름을 좀 보면서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요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 급등 많은 전문가들이 당황스러워하죠. 12월에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수익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12월에 급등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등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끼워 맞추기들이 지금 많이 느껴지는데 저도 한번 끼워 맞춰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12월 지금 급등의 이유는 고객 예탁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죠.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하기 위해서 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놨는데 지금 거래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모여 있는 자금들, 그게 바로 61조 9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 있을까요, 증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지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돈이 지금 갈 곳을 잃고 있다. 그래서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증시로 몰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새로 지금 증시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 과연 삼성전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개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가치주, 어떤 우량주가 살만한 종목인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개인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5일 이평선 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 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손실 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5일 이평선은 빠른 변화에 가장 민감한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5일 이평선 밑으로 하락해서 가격이 형성될 때는 하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우리가 3월 그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에 빠졌을 때 빠지기 전에 계속 전조 증상을 줍니다. 이렇게 5일 이평선 아래서 가격이 형성될 때, 이때는 매매를 자제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를 하면은 가격이 급등했을 때 1차 하락, 2차 하락, 이렇게 급락을 보일 때 이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비를 매년 이와 같은 급락은 있어 왔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급락이 있어 왔기 때문에 뭐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들이 계속 존재해 오는데, 급락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전조 증상을 이렇게 준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을 하나씩 장착을 하게 되면 두려움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5일 이평선 매매를 당분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